And darkness comes to mind, whispering it's done. You can't do a thing, but then gentle, sweet of a sound. 안녕하세요. 뉴에라 영어학원에서 잠신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정예희입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고 아이들이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정오표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정오표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서술형 답안지 확인을 못해서 본인이 어떻게 정답을 썼는지 기억을 못해서 몇 점이 나올지 예측을 조금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봤던 기말고사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이번 시험은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만족하고 시험은 계속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중간고사 때 득한 점수를 깎아먹지 말고 기말고사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저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이번 잠신고 2학년 시험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분석, 기출문제, 그리고 대비 방법,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수업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시험 치고 나서 저에게 연락 온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중학교 시험보다 쉽게 될 수 있죠?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고2 시험이에요? 라는 아이들의 카톡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살펴보기도 전에 아이들의 평부터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시험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분석도 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쉬운 편이었다. 성실함이 보상받는 시험이었다. 성실하게 암기를 열심히 했고 다른 친구들이 타 과목, 특히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학년이 돼서. 그런데 과학도 했겠지만 그래도 영어 놓치지 않을 거야.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혹은 난 영어를 좋아하니까, 혹은 난 영어를 꼭 잘 받아서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등등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영어를 놓지 않은 친구들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어렵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해야 될 걸 암기 안 했거나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주제나 어떤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이번에 시험이 쉬워가지고 성적이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조금 시험 성적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쭉 올라갔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영어를 등한시했던 친구들은 아깝게도 이 시험의 기회를 조금 놓쳐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변형이 이렇게 안 된 시험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선지까지도 변형이 안 됐더라고요. 이 말은 학교 지문에 나온 그대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그 빈칸마저도 변형이 안 된 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선택형 말씀드리는 거고요. 2번 지문의 내용과 주제만 다 알았어도 80점 이상. 그러니까 작년에 한 60점대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거의 90점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수업 들었고 변형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에 암기를 충실히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20점 이상, 뭐 30점 이상 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잘 못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외우란 건 그대로 외웠어 라고 했더니 변형이 안 된 시험에서는 아이가 빛을 발했던 거고 내가 정말 열심히 외우란 걸 외웠는데 변형이 너무 많이 돼서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했던 건 작년 시험. 작년 시험은 암기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였지만 이번 시험은 암기를 했더니 성적이 나와요. 저 노력한 만큼 나와요 라는 시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요 문장 암기까지 다 했으면 서술형이 암기로 되는 문장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95점 이상 득할 수 있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잠신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그래프부터 보시면 이제 독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이제 2학년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독해가 가장 많고요. 어휘, 어법, 독해, 영작. 이제 어법이 워낙 어렵게 나왔었는데 2학년이 되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법은 그렇게 막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 유형으로 나왔고요. 수능 유형이 아니더라도 너무 어렵지 않아서 그냥 본문을 충실히 공부를 했으면 변형이 안 된 시험이라 원문이랑 다르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에는 2학년은 어휘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서술형도 그냥 단답형 어휘 문제가 변별 문항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해였어서 작년에는 어휘를 모르면 내가 영작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중요한 문장 암기하라고 한 걸 암기했다? 그럼 너는 영어 시험 95점 이상이야 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휘보다는 중요 구문이 들어간 문장을 암기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영작이 변별 문항이었고요. 어휘와 어법은 좀 그냥 풀 수 있었다. 지문만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택형과 서술형 합해서 35문항인데요. 선혼술형이 8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브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8문항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행히 선택형이 굉장히 좀 쉬웠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풀고 서답형에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험 범위를 보시면요. 교과서 YBM 박 2, 3과가 들어갔고요. 영어 1이죠. 영어 1 YBM 박 2, 3과 그리고 모의고사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모의고사 원래는 학교 프린트가 40번까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진도 나가기 너무 벅차시니까 36번까지만 출제할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6번까지 36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다.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게 잠신고는 정말 많이 지문이 나간다고 해도 25개예요. 24개, 5개고 그 25개의 지문이 나가도 애들이 난리가 나고 너무 많이 나가요 이랬었는데 어떨 때는 12개가 나간 적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항상 20개, 18개, 많을 때 25개의 지문이다가 올해는 36개의 지문이 나가서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을 막 했던 그런 양이었고 학교에서도 36개 지문을 다 해설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해주는 지문만 서술형으로 나올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그냥 다 모든 거 상관없이 다 서술형을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개 지문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더 많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제는 수 20번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30번대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적으로 양이 조절되었다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세부 문항 분석을 보시면요. 먼저 난이도부터 보실게요. 난이도 1, 2, 3, 4, 5 다 하하하하. 웃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합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이렇게 낮을까요? 그죠? 그리고 중하, 중하, 하, 중, 중. 보시면 어렵다고 할 만한 게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 않는 친구인데도 저한테 한 말이 객관식 풀다가 너무 쉬워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그냥 느슨하게 풀렸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화를 낸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택지까지도 안 바꿔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막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쉬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변형된 정도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세모라고 한 거는 정말 변형이 한두 단어 됐거나 정답에 dash with what으로 됐던가 요 정도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변형이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이 세모고요. X라고 다 치면 변형된 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변형된 거는 세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형도 이게 변형은 아니고 그냥 암기.
문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실한 친구가 잘 봤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애들이 열심히 한 애들이 잘 보는 게 맞는 시험이죠. 작년에는 열심히 해도 안 됐던 시험이지만 이제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공립학교다 보니까 바뀌셨어요.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잠신고 시험 유형은 계속 첫 번째 시험 애들을 치러보고 아 애들이 좀 잘하네. 그럼 좀 더 변형을 시켜볼까? 라는 생각으로 기말고사는 더 어렵게 바뀔 거고요. 그것이 좀 아이들한테 아 이렇게 바꿨더니 제대로 된 점수나 평균이나 등수가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유형으로 이제 2학기도 진행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선생님들도 고등학교에서 처음 내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기존의 선생님도 계셨지만 이제 첫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어렵게 또 변형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거 보세요. XXXX 다 변형이 없습니다. 지금 변형이 있는 건 서답형 4번 여기 살짝 변형이 있다라는 거 말고는 거의 다 변형이 없고요. 이 변형이 없다라는 건 지문 자체가 변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약문이에요. 그러면 글을 읽고 거기에 맞는 요약문을 선생님이 작성하셨다라고 하면 요약문 자체는 변형이 되어 있는 그냥 외부 지문처럼 보이는 거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렇게 한 7주 동안 8주 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 지문 자체는 변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본인이 그 전날 직보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 없이 글을 접했을 텐데 여기서 득점은 뭐가 변별한다? 그래서 너 암기하란 문장 암기했니? 로 결정되는 거였다. 서술형은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영역에도 보시면 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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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작인데요. 2번부터 7번까지가 영작인데 해석이 있거나 해석이 없거나죠. 대부분 해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항일 텐데 변형이 안 됐기 때문에 암기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변형이 뭐 해석이 있던 없던 변형이 있던 없던 그냥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실게요. 기출문제입니다. 어법, 선택형 4문항 중 3문항은 원문 그대로 출제했다. 한 문항만 좀 바뀌었는데 그것도 심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서답형 2문항에서 출제된 어법이죠. 어법은 조건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나 이 조건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법상 오류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부분만 고치세요가 아니라 고쳐진 그 문장을 전체를 다 쓰시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is가 are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is의 화살표 are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기호까지 써야 돼요. A, is, are 이렇게 쓰면 틀리고 A, R로 고쳐진 문장을 다 써야만 그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잘 봤어야 됐다. 조건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나 실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쓰라라는 거 한 3, 4년 전에 선생님들께서 내셨던 방식이세요. 아이들한테 틀린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고 틀린 부분을 고쳐서 문장 전체를 쓰라라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영작 문제처럼 보이게끔 해서 출제를 하셨던 것이 3, 4년 전인데 다시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자, 실제 문제입니다. 왼쪽이 기출문제고요. 2025학년도 첫 번째 중간고사 그리고 오른쪽이 학교 교과서 원문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자, 실제 문제는 1번에서 8번 중 어법상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죠. 그러면 여기서 변형이 얼마나 됐을까? 어떻게 이걸 고르지? 9번까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요. 1번부터 9번까지네요. 여기 9번까지. 근데 원문을 보실게요. 원문이랑 비교해 봤을 때 원문에 변형이 안 됐습니다. that이라는 게 which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틀린 걸까요? 우리 that과 which는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시였는데 위치로 바뀌었네.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대를 쓰나 위치를 쓰나 상관없지 라고 파악한 친구는 대세에서 위치 바뀌었네. 이건 틀린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adding이라고 돼 있는 거 보시면 adding 그대로예요.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대시 위치로 바뀐 거 옳은 거, 그리고 원문에서 adding이 adding 그대로 나온 거 변형이 없으니까 옳은 거, 원문에서 grew가 grew로 바뀐 거 옳은 거 변형이 없지 않습니까? 원문에서 consuming이었는데 consumed인데 왜 옳은 걸까요?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어야 됐는데 학원에서 다 배웠고 사실 중3 때 분사구문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중3 때부터 중3, 고1, 고2 때까지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서 학원 수업에서 계속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건 위드 부대 상황으로 더 어렵게 원래 원문은 쓰여져 있었는데 이걸 as라는 접속사 절로 썼기 때문에 절, 주어, 동사, consuming은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consumed라고 쓰는 것이 맞다. 요 정도의 그냥 문법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4개 고르는 것 중에 2개는 원문이랑 똑같고 어떻게 보면 관계대명사 대시랑 위치를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 그리고 분사구문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어법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는 어떻게 출제되었냐면 독해는 변형 다음 변형 지문은 세 지문뿐이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외부 지문이 좀 이렇게 그래도 3줄 정도 들어간 게 세 지문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한 단어 바꾼다던가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변형이야 라고 생각되는 정도였고요. 상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이 없다. 중하, 이하의 난도의 문항이 12지문이었다. 총 선택형 27개인데요. 그 중에 12개가 하, 중하. 그러니까 빠르게 풀어야 되겠죠? 쉬웠으니까. 독해를 보시면 변형이 있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노란색으로 블럭 처리가 되어 있죠. 지금 원문에서 변형이 되었는데 되게 웃긴 건 원문에선 specify로 더 어려운 단어로 쓰였어요. specify, 명시하다, 고난도의 어휘로 쓰였는데 선생님이 그냥 explain으로 더 쉬운 단어로 그레이드를 낮춰서 출제하셨어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변형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고 요거는 없는 문장을 선생님이 쓰셨던 거고 단어를 좀 변형하셨고 요 정도. 그런데 제목 묻는 거지 않습니까? 변형을 해도 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애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글의 주제나 제목이나 요약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변형되어서 아이들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문장이 나왔네 라 할지라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고 주제가 뭐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냥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단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cut in the middle, cut in the middle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일 때 쓰는 거라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재택 간호사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변형된 거랑 상관없이 그냥 풀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되었으나 아이들에게 변별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다. 어휘입니다. 어휘는 어휘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그중에 3문항이 문맥상 낱말의 쓰임 유형이죠. 우리 수능의 30번 유형입니다. 수능 30번 유형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거 고르시오. 단어 하나에 밑줄이 하나씩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르는 건데 수능 유형이랑 똑같이 나왔고 어렵지 않았어요. 자, 24번 유형은 패러프레이즈된 요약문에 적절한 단어 넣기 형태입니다. 유형 자체는 고난도예요. 유형 자체는 지문이 엄청 길고 그것을 선생님이 패러프레이즈 하셔서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거기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만 요약문은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선생님이 또 빈칸을 막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거나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르거나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유형은 고난도지만 실제는 중간 정도 난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보십시오. 요게 이제 원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4번 다음 글을 읽고 이를 요약한 글. 여기가 문장이고요. 여기가 요약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변형이 되지 않았어요. 교과서에서 그대로 출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오는 요 부분이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요약문이세요. 요약문 A, B, C, D, E 사실은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에 대한 설명 혹은 정의, 영영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가 맞지 않는 거 고르세요라는 거예요. 1번이 at the beginning인데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 보니까 C가 맞아요. 처음에는. 다른 건 아예 넣을 수가 없죠? to 다음에 to 부정사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품사적으로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걸러내고 나면 이 글을 직보하면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요약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을 선생님께서 새로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encounter, 만나다 라는 건데 이게 B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혹은 또 4번 같은 경우는 to make safe by guarding or protecting it 이라는 건데 이건 secure, 확보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A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이제 스페인에서 항해를 새로운 루트를 찾으려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 to encounter, to secure 4번 to secure, 확보하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확보하려고? 후추의 공급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A도 맞는 거죠. 학교에서 당연히 학원에서 배웠던 단어라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5번도 그래가지고 local cuisine, 지역 음식을, 지역 요리를 번역시켰다라는 거라 5번도 너무나도 자명하게 쉽게 고를 수 있어요. 하나하나 대입해 봐야 되니까 시간 소요는 될 수 있었으나 너무 어렵지 않았다. 이 정도의 문제는 변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지만 되려 시간 절약형이었으나 독해낸 시간을 절약해 주었으나 요약문에 단어를 하나하나 선택지를 끼워 넣어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형은 고난도나 문제는 풀만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약문이 너무 쉬웠고 너무나 익숙했고 그리고 단어들도 쉬웠기 때문에 이럴 때 어려운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서 애들한테 매력적인 오답으로 이제 생각되어지는 오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시간은 조금 소요되었을지언정 좀 쉽게 풀 수 있었다. 답은 2번이었죠. 2번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영작. 자, 영작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암기하면 모두 풀 수 있었음. 해석에 있는 영작과 해석이 없는 영작 모두 변형되지 않았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그냥 암기했던 지문 그대로이다. 보기에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냥 암기했으면 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함이 실력, 저 영어 잘해요. 그냥 변형이 많이 되어도 저는 그냥 다 이해가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영어 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어렸을 때 그 영어감이 이제 획득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영어감을 획득하기는 좀 힘든데 영어감이 좋은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성실함 그 성실함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 영작, 특히 영작 시험이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영작은요, 어떻게 기출되었냐면 서답형 3번을 보실게요. 다음 글의 주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대요. 요약 문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엄청 많이 나왔고 타 학교에서도 요약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 지문은 변형이 안 됐어요. 애들이 읽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예요. 이걸 요약을 했대요. 요약문을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읽을 수 있겠죠.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읽어보면 A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B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국말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보기에 단어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보기의 단어 모두 쓰래요. 보기의 단어를 모두 쓰고 그리고 필요시 어형 변형을 하래요. 보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어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A에는 8단어 중에 3단어 쓰고 B에는 5단어 쓰래요. 그럼 뭐죠 이거? 단어 배열 문제잖아요. 거기서 살짝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 by 다음에 ing 써야 될 테니까 ing 쓰면 되고 또 by 다음에 ing 써야 될 테니까 동사를 ing 쓰면 되겠죠. 그런데 위에 동사가 focus랑 recognize밖에 없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거 요약문이라 그냥 해석도 없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지문이 하나도 변형되지 않았고 이 지문 자체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랑도 애들이 여러 번 계속 공부했던 지문인데 이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지문이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풀 수 있었다. 이걸 못 풀었던 친구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이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지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시간을 들였어야 돼요. 어떤 친구는 이 지문 때문에 질문을 엄청 많이 했고 학교 선생님도 이 지문을 뭐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해줬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문이 되게 어려웠던 지문이었고 이 지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하고 푸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당연히 요약이 어떻게 될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독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본인이 얼마나 암기를 했는가 혹은 지문의 이해를 좀 적용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가 그 연습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형 문제는 저랑 정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반성하셔야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말고사 대비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5월 7일, 8일, 9일 이렇게 개강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5시부터 6시까지는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봐요. 학교 시험이랑 완전 똑같은 유형으로 이제 2025학년도 잠신고 2학년들 시험 이렇게 출제했어 라고 이제 데이터가 딱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지만 요거보다 어렵게 저랑 같이 또 테스트를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기출과 동일한 유형의 변형 시험, 유형은 똑같은데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기 시험 2종류, 단어 암기 시험이나 아니면 문장 암기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빈칸 암기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암기 시험 2종류, 기출과 동일한 유형의 변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최종 모의고사 2회, 제가 정말 열심히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갑니다. 당연히 학교 시험보다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면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한 마지막쯤에 2번 봅니다. 이때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이때 악착같이 나오셔서 시간 맞춰서 시험 연습을 실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수업 후에 클리닉이 있고요. 9시에 수업을 마치거나 9시 반에 마치거나 어떨 때는 좀 10시까지 수업할 때도 있어. 2학년은 양이 많아서 어쨌든 나중에 클리닉이 있고 이때 클리닉을 못했다라고 하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어 전문 클리닉 선생님 계시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선생님 저 6시부터 타학원 과학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럼 학교 마치면 3시 반 정도 되면 와가지고 시험 보고 가 클리닉 받고 가 잠깐 받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클리닉 전문 선생님을 조금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내신 대비하면서 나갔던 교과서 자료, 부교재 자료,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직보 자료. 직보만 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전체를 다 훑기 때문에 직보만 좀 참석해도 그래도 좀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보는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다,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하면 꼭 참석하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3종류의 테스트를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유형의 변형 시험이에요. 이제 저랑 공부해도 이렇게 막 선지도 되게 길고 학교 유형이랑 똑같죠. 제가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 유형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유형도 나왔고 저런 유형도 나왔고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2학년에 이런 선생님이 계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시험을 냅니다. 그리고 빈칸이나 이제 문장 암기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제일 쉽고 그 다음이 이거고 그 다음이 요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암기 시험을 통과를 한 친구들은 이번에 이제 고득점을 받았어요. 시험이 막 많이 성적이 오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변형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대비를 했는데 사실은 2학년 때는 변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기말고사는 변형이 당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시험을 쳐보고 우리가 좀 어렵게 공부해야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시험이 쉽고 어떨 때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쉬울 때는 아이들이 내가 해냈다. 나는 1등급 받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시험이 한번 어려우면 갑자기 또 우울해져가지고 막 일희일비하기 쉬운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일희일비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지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멘탈이 털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그냥 배워간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 봤어도 겸손하게. 못 봤어도 너무 우울하지 않길. 왜냐하면 최종 성적은 나와봐야 합니다. 그게 1등급이라는 게 80점이어도 1등급일 수 있고요. 70점이어도 1등급일 수 있어요. 그러니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좀 부족하다면 더 하면 되고요. 본인이 너무 잘했다라고 하면 그냥 겸손하게 다음 시험을 또 잘 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쉬고 있겠죠. 좀 잘 쉬고 잘 먹고 좀 충분히 잠 자고 우리 개강 때 만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let yourself down again, and darkness comes to mind, whispering it's done. You can't do a thing, but then gentle, sweet of a sound tenders you with a breeze, telling that it's not over and don't ever give up on your